네, 잘 쉬셨습니까? 이제 벌써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깊숙하게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메시지 처음에 기억하시죠? 우리 곁에 온 사람들 어떻게 알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셋넷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삶과 특질과 문화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럼 과연 이방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 속에서 출발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 평화 감수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중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편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편견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가요? 예, 제가 여러 계층의 분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굉장히 착하신 분들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있지만은 내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어쨌든 내가 그러면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편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편견. 예.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같이 좀 새로운 시각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 보니까 유럽에 갔을 때 이제 유럽은 그냥 여행한 게 아니고 사실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 이렇게 먼 나라들을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정착을 하는데 잘 정착하는 친구도 있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극소수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만났던 케이스는 탈남을 합니다. 탈북은 북한을 탈출했다는 얘기인데 탈남은 다시 탈출해서 남한에 왔는데 한국을 다시 탈출해서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5년 정도 이제 정착금을 주고 정착 혜택을 받는 기간이 의료 혜택까지 해서 5년 정도로 봅니다. 이제 그 시간 안에는 그 기간에 지원을 받으면서 나름 버텨보다가 그것이 끝나가면서 이제 스스로가 그 5년이라는 지원 기간은 네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어쨌든 지지 기반을 줬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고 건강하게 그 토대를 만들어서 다음 시간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배짱이처럼 흥청망청 즐기다가 이제 지원 떨어지고 혜택 떨어지니까 야 어떡해 이거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저기는 다 주는데 여기는 말이야 알아서 찾아 먹으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불안 요소가 되고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남한을 벗어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집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랑 셋넷 학교에서 인연을 맺었던 친구들이 지금 가 있는 나라가 캐나다에도 가 있고요. 호주에도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도 가 있고. 이만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공식 활동을 그만두고 은퇴하면은 쭉 세계 여행을 할 코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 그래도 또 옛날에 정이 있고 옛날에 선생님이었는데 또 애들도 잘 지내나 만나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아이들을 유럽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길에서 그 아이들이 씩씩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는 정착하는 방법은 이제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난민 비자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정상적인 시민권은 아니더라도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난민으로 살면서 거기서 자리를 내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영국에 가서 여러 아이들 만났을 때
다들 그 상태에서 뿌리 잡고 뭐 한국 식당이든 또 외국 식당이든 거기서 주로 주방에서 일도 하고 너무 열심히 살면서 가족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야,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얘를 부산에서 그냥 무작정 차비만 줘서 보내면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서 유럽에 그 영어도 안 되는 애들이 거기 가서 10년 만에 찾아가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사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좀 멋있는 놈들이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용감한 여행자들입니다. 사실은. 예. 그냥 뭐 이렇게 하잘 것 없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이 아이들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 나라에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TV에서 보니까 한국이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서. 아무래도 여행을 외국에서 오래 하다 보면 반갑죠. 자기 나라 기사가 나오면. 어떤 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뉴스에. 데모하는 거 나왔죠. 예. 외국 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평범하게 사는 건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싸움박질하고 길거리에서는 매일매일 뛰두르고 그것이 쟁점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글와글 해서 막 투쟁하고 요즘 또 얼마나 많은 볼거리를 많이 보여줍니까? 다양한 모습들.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보기 힘든 모습들이니까 찍어서 계속 뉴스로 트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쪽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8, 90%는 맨날 밥 먹고 싸움만 하는 줄 압니다. 힘도 좋다, 쟤들은. 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것만 보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화면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냥 저기 나라면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라디오의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하도 자살하고 싶다고 문의도 들어오고 뭐 그러니 살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너 한국에 여행 한번 와라. 자살할 시간이 없단다. 한국에 가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이렇게 회자되고 그래서 그 얘기에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좀 쓸쓸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편견이 시작이 되는 거죠. 팩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잠깐 제가 돌려볼게요. 뭐냐? 이거를 유럽의 카메라가 아니고 한국의 메인 방송사의 카메라가 북한을 찍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유럽 사람들이 쟤들이 힘도 좋아. 10명이면 9사람은 맨날 아침 먹고 도시락 싸들고 길거리에서 투쟁만 하고 있는 나라야.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보고 있습니까? 거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총 들고 막 만세하고 광장에서 막 거의 그 뭐 이상한 종교 집단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 저기 땅에서 뭐 집어먹는 거지들만 보여요. 딱 두 가지가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정보의 한계로 영상들이 이렇게 2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계속 보여지니까 당연히 우리한테는 북한에는 뭐 이념주의자하고 완전히 이렇게 양극화 2개밖에 없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만난 세네 친구들은 선생님 억울합니다. 우리도 다 사랑하면서 지금 다 살아요.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하면서 막 아이들이 열변을 토합니다. 우리도 다 장사하면서 살고 그런 사람들 소수예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졸업생이 나는 김일성 생일도 모르고 김정일 생일도 모르는데 선물은 다 받아 먹었다. 그래가지고 통과 못할 뻔한 거죠. 평양권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개의 나라다. 평양이라는 나라와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좀 무서운 사람들 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소위 당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양과 평양성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40% 된다고 하죠. 친척까지 합치면. 그 외에는 김일성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김정일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저기 한가롭게 토끼뿔 뜯으면서 살다가 온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생일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고 김일성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죠. 예. 우리가 이거를 2개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미에 중심과 표준과 자꾸만 한쪽에서는 사실을 전파한다고 하는 언론이 계속 반복해서 제한된 정보를 계속 하면서 편견이 생기는 거죠. 나한테 들어온 편견이 내 아들한테 가고 내 친구한테 가고 이래서 거대한 공적인 편견이 사실 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간첩이라는 걸 모르는데 세인나트학교 딱 가서 해남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통일 대화를 하는데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 그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상처받아요. 아, 저 애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다 야. 그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자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공적인 연예인도 잘 모르면서 한 사람을 사장시키는 것도 순식간에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기능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긴장해야 된다. 나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판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 교육을 해야 된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러니까 사람은 깜짝 놀라요. 아니, 뭐 애들이 뭘 안다고 정치가.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독일의 정치 교육의 척점은 비판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정치가 이당 저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뭔가 편견이고 뭐가 잘못된 거냐를 볼 수 있는 비판을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우리 그게 없잖아요. 상대방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좀 뭔가 좀 약점을 찾아내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박탈감을 받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내 얘기로 남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보시면서 딴 게 아니라 영상 나와도 됩니다. 바로 저게 뭔 것 같다 하면 쓰세요. 아, 저게 뭘까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쓰세요. 이건 뭐다. 보이는 것마다 쓰십시오. 그럼 맨 나중에 이게 진짜 어떤 모습인지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이렇게 나약한 건지 얼마나 이게 관찰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면서 그냥 궁금해하지 마시고 쓰세요. 저건 뭐다. 계란이다. 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번 그 모습 안에 내가 갇혀 있는 틀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은 그대로 관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도 쓰십시오. 딱 뭔 것 같다 하면 아마 그때 바뀔 겁니다. 10명까지 나오고 초등학생들은 수십 가지를 얘기를 됩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편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스스로한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랑 달라집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보십시오. 요건 뭘까요? 계란 노른자 같기도 하고 보는 사람 하나 많고 다양하죠. 계속 쫓아가 있습니다. 장면 바뀔 때마다 다른 모습이 보이면 적어보시고 아니면 입으로라도 뱉어보세요. 마음에 담지 말고. 그래서 계속 이 화면을 쫓아가십시오. 하나가 정답이 뭘까 찾지 마십시오. 전 이게 뭘까 보여드리려고 영상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성 이런 거 같은데. 굉장히 점잖은 얘기 하시는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먹는 거를 많이 얘기하고요. 애들은 주로 가래다 뭐다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 있는 친구들이 보는 틀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영상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계속 한번 써보세요.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미 지금 감수성이 많이 죽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많이 될수록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목성이 이제 등장하고요. 생선 눈알이 지나가고, 계란 노른자이가 지나갑니다. 얼굴이 아가리 같은데. 자, 이제 뭔가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발견하셨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알이에요? 알 같은. 아이요?
아, 네, 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 중에서. 물고기가 숨을 쉬는 것 같아. 예, 물고기가 숨 쉬는 모습이다, 알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지금 다양한 분들이 이걸 보시는, 알팁니다. 물고기도 튀고요. 지금 막, 생선 운동자가 튀고 있습니다. 음식 잘리는 것도 많고. 아주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시게 보시기는 허탈할 정도로. 물에다 아닌데? 아니에요? 물에다 데치는 건가? 순간 팝콘 튀기는 거 생각나. 아 그래요? 물 끓이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뭘까? 끓이기. 자, 이제 마지막, 이거였구나. 네, 맞다. 알이 쏟아져 내립니다. 목성도 튀고, 팝콘 네, 뭐 물방울도 튀고, 예, 아시겠죠? 예, 맞았다. 팝콘이었습니다. 팝콘 튀기는 영상을 이렇게 줌 렌즈로 해서 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편견이라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팝콘이 이렇게 수십 개로 변하는데, 우리 시선 속에서, 하물며 관계 속에서 하나가 고정된 건 없다고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10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랑의 모습이 변했다고, 변심했다고, 너 어떻게 실망했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 내 아파서 낳았다고 그러는데 점점 자라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너는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잘하는데. 예. 그래서 가둬놉니다, 사실은. 네. 이건 무서운 거죠, 지금. 맞아요. 저는 이 팝콘 영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갑갑한 틀과 거기서 좀 자유롭게 벗어나줘야 된다. 그래야지 편견도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편견 나쁜 거라고 그랬죠?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편견이 나쁜 거라면 못 삽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나쁜 편견의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결혼 생활을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왜 그 부인이나 사냐, 이거. 왜 그 남편이나 사냐, 이거예요. 지금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왜 해피는 그 여자에 꽂힌 거죠? 그게 편견입니다. 그 남자한테, 수많은 멋진 남자들이 있고 다양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한테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가장 지독한 편견이 바로 지금 내 결혼 생활 안에 있습니다. 애들, 뭐 초등학교 때 발표하러 가면은, 학교 가면은 몇백 명이 하는데 내 애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왜 걔만 이렇게 빛날까요? 그 편견이랍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교육운동 하는데, 애들을 평등하게 다 사랑해줍니다. 그래도 내 새끼만은 못해요. 생각나는 게. 이게 잘못된, 이게 나쁜 교사네요. 응? 이중성 있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겁니다. 내가 어느 환경과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편견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나쁘다고 그러고 자꾸만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이중적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 병이 드는 겁니다. 관계가. 편견은 그냥 편견일 뿐입니다. 좋은 편견이 있는 게 아니고 나쁜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혼해야 되고 애들하고 좀 갈라서야 됩니다. 너도 독립해라. 예. 이거 어떻게 나쁜 편견 덩어리입니다. 온 나쁜 편견의 가장 최악의 편견들은 다 집안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 지독한 편견들은. 이거 어떡할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견은 그냥 편견입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나보고 보면 어쩌란 말이냐. 왜 특강하면서 가정 파괴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내 안에 편견이 있다.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럴 거야. 라고 하면은 관계가 넉넉해지고 소통이 부드러워지죠. 편안해집니다. 근데 내가 인정하면서도 정작 대화할 때는 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말이야. 너 너무 감정적이 같아. 너 너무 주관적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난 어느덧 편견에서 벗어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남북 관계 보세요. 남북 대화가 다 그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주도권 싸움. 그 자기 안에 편견이 있으면, 나도 이만큼 있으니까 너도 그만한 편견이 있으니까 우리 그 편견을 넘어서서 제3의 한 번에 우리 소통을 한번 해보자라는 출발점이 있다면은
우린 분명히 달라진 관계를 만날 수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하고 지방을 많이 여행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니까 직접 가서 겪어보고 경험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기 지방에 갈 때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반갑다고 맞아주면서 말소리 들어보면 사투리가 이상해. 야, 니들 어디서 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북한 각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버스 기사 운전수 이런 분들. 북한이 좋니? 남한이 좋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고 많이 하시죠.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거 제일 곤란한 질문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좋은 것도 있고 남한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치. 근데 그 질문했던 사람은 전부 다 이건 뭐야? 이 자식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잖아. 당연히 먹고 살고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들어서 여기 왔는데 이 풍요로운 땅에서 어떻게 북한이 타령을 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초반에 그랬었고요. 이게 뭘까요? 걔네들이 얘기합니다. 내 고향 땅에서는 놀다가 목마르면 바로 개울물에 가서 엎드려서 먹었답니다. 지금 우리 기름보다 더 비싼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숨쉬기 힘들어요. 공기가 너무 나빠요. 어디가 좋습니까? 저 종북자에서 아닙니다. 예.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산을 좋아하니까 그때 산에 갔을 때 물 안 들고 갔어요. 개울물 떠서 먹고 그걸로 밥 해 먹고 그랬었습니다. 대학 시절. 지금은 큰일 나죠. 병들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삶을 재단하거나 나와 다른 것들, 나와 타자를 내 중심에서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냥 선언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어떤 사고방식이 있길래 그런 것이 있던 거를 우리 가족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삼강도 이제 편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 그러면 아까 하나라는 건 하나 돼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이죠. 사랑한다는 건 사실 서로가 하나라는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또 하나죠. 일체가 된다는. 왜요? 이렇게 힘들 때 보면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죠. 뭐 별겁니까?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 요새 많이 힘들지? 그럼 졸업생, 선생님, 전화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럽니다. 그게 하나라는 거죠. 네? 그냥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네 학교 나왔으니까 교장 선생님처럼 말투고 그래야 되고, 옷도 저렇게 입어야 되고, 교장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죠. 네. 그걸 넘어서서 하나라는 것은 아빠처럼 온 가족이 사는 게 아니고, 아빠의 삶의 목표로 온 가족이 목을 매는 게 아니고, 각자의 삶이 따뜻하고 평등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 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거를 자각하는 거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만하다. 나 힘들어. 근데 연결되어 있어. 그거죠. 거기서의 든든함, 지지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뭔가 내가 어디서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감정이 우린 하나라는 것이고 우린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 속에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랑을 하되 그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거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죠? 서로 평등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오늘 이렇게 강의하러 올라오는 길에 제가 남원에서 왔는데 붙어 있었습니다. 애완견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쁘게 생겼는데 사진 찍고 현상금 300만 원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행방불명된다면 우리 가족이 나를 찾는다면서 300만 원을 상금을 줄까?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오늘 특강 끝나면은 3만 원만 투자해서 잃어보는 가족과의 따뜻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